계속해서 네가 이랬기 때문에 네가 계속 이런다면, 이런 전제가 계속 붙어 있다면 이건 돌아오는 척입니다. 돌아오는 남자, 돌아오지 않는 남자 구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외도 후에 내 남편 정말 돌아왔을까? 이건 돌아오는 척을 하는 걸까? 이런 고민들을 한 번씩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한 번이 아니죠. 100번도 1000번도 해보실 문제이긴 합니다.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실 수 있도록 오늘 도우려고 합니다. 진짜 돌아오는 남자는 어떤 모습을 보일까 고민이 되실 텐데요. 돌아오는 척하는 모습이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는 일찍 귀가하지만 마음이 없는 상태, 이걸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마음은 없으나 집에 귀가하는 남편, 이 남편은 마음이 돌아온 게 아닙니다. 퇴근하면 바로 집에 오고 가족 행사에 열심히 참석하고 겉으로는 노력하는 남편, 하지만 진짜 신호는 이 사람이 어떤 대화를 하는지 들어보셔야 됩니다. 완전히 기능적인 대화만 하고 있다면 이건 돌아오는 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밥 먹고 일정 이야기, 아이 외에는 더 이상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 나하고의 대화가 차단돼 있다면 이건 돌아오는 척인 신호입니다. 감정 이야기만 나오면 피곤하다고 회피를 하고요. 눈을 잘 마주치지 않는 내 남편, 돌아오는 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만 돌아왔고 마음은 아직 밖에 있는 상태죠. 두 번째, 이제 그만 좀 해. 이야기를 너무 빨리 얘기한다면 이건 돌아오는 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짜 복귀한 남편이라면 너의 불안은 너무나 당연한 거야. 나의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너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해.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만 좀 해. 언제까지 이럴 거야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계속 이러면 함께 살기 어려워. 이런 식의 대화를 하고 있다면 진짜 돌아온 건 아닙니다. 세 번째, 투명한 모습을 보여달라고 얘기하면 너 나 의심해? 통제해? 이런 식의 대화밖에 되지 않는 남편, 아직 돌아온 건 아닙니다. 휴대폰을 언제까지 볼 거야? 나는 네가 이거 보는 거 싫어서 휴대폰을 잠가야 되겠어. 휴대폰 볼 거면 이혼해. 이런 식의 대화 패턴이 있다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나를 신뢰해라. 네가 나를 믿지 못하면 어떻게 사냐. 숨길 게 많은 사람일수록 이 신뢰를 강조합니다. 상간녀 정리를 말로만 끝내는 남편, 돌아오는 척이죠. 끝냈어 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별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문자를 보냈는지,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지 불분명하게 명확히 선을 긋지 않는다면 이건 돌아오는 척입니다. 진짜 복귀한 남편이라면 정리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여주고 SNS와 전화를 바로 차단하고 우연한 접촉 가능성까지 완벽히 제거하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면 이건 돌아온 남편이 아니죠. 아내에게 미안한 것보다 억울함이 더 크다고 말하는 남편. 나만 잘못한 거야? 나만 죄를 지었어? 나만 나쁜 놈 됐잖아. 왜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굴어? 이렇게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돌아온 모습이 아닙니다. 정말 돌아왔다면 억울함보다는 책임에 대한 언어가 훨씬 많을 텐데요. 계속해서 네가 이랬기 때문에 네가 계속 이런다면, 이런 전제가 계속 붙어 있다면 이건 돌아오는 척입니다. 관계 회복을 구조화하지 않습니다. 상담을 먼저 선택하고 상담을 진행하고자 하고 규칙이나 점검을 약속합니다. 근데 상담을 거부하고 내가 알아서 회복할 거라고 얘기하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라는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고 있다면 이건 돌아온 게 아닙니다. 제 외도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겠죠. 당신의 불안을 당신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있다면 이건 100%입니다.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야. 이건 외도가 아니야. 너 때문에 숨이 막혀. 너 때문에 살 수가 없어. 넌 늘 이랬어. 이렇게 상대의 탓만 하고 있다면 이건 돌아오지 않은 겁니다. 이걸 한 방에 구별하는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퍼언니TV를 시청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세퍼언니 리어브에서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습니다. 여기서는 세퍼언니 저 한재원과 직접 대화를 나누실 수 있고요. 결혼 생활의 모든 문제, 외도 문제, 시댁 문제, 성격 차이, 그리고 경제 문제까지 모든 문제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인 가정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감수할 수 있는 게 뭐야? 두 번째 질문.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거야? 세 번째 질문. 내가 몇 달 더 힘들어하고 흔들린다고 해도 견뎌줄 수 있어? 이 질문에 명확히 답을 한다면 이건 건강한 돌아옴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는요, 내가 집에 있으니까 해결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나, 내가 집에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아내를 향한 공격만 계속된다면 이건 돌아와 있는 게 아닙니다. 아직도 외도 진행 중이고 재외도를 하겠다는 의지까지 들어있는 상태로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 돌아오려고 회복하는 속에서 외도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아내의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24시간 감시 체제인데요. 외도 사실을 안 후에 10분마다 전화해서 어디 있는지 확인하고, 휴대폰을 몰래 확인하고, 카카오톡 메시지에 모든 상대하고의 메시지를 다 읽어내고, 심지어 GPS 추적까지 하고 있다면 이해는 가지만, 당연하지만 이렇게 취급을 받고 있는 그 남자의 머릿속은 이런 생각이 가득합니다. 집이 감옥이네. 아, 숨이 막힌다. 그 상간녀는 나한테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비교의 순간이 시작되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꽉 붙잡을수록 남편은 더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상대 여성과 함께 있을 땐 자유로웠는데 아내와 있을 때는 감옥과 같다면 그 누가 감옥을 좋아할까요? 제가 상담했던 남자는 아내의 얼굴을 보는 게 숨이 막힙니다 라고 얘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인 것은 알지만 24시간 감시체제는 너무너무 힘겹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남편의 외도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끝없는 비난과 경멸, 모욕의 반복입니다. 매일 매순간 과거를 들춰내서 비난을 하는 건데요. 네가 이때도 이 여자를 만난 거지. 저 때도 나한테 거짓말하고 갔던 거지. 아, 그때 썼던 그 돈이 그 돈이었어? 그 여자한테 뭐 사주려고 한 거야. 역시 그 순간 이상했었어. 몇 개월 전에 네가 나한테 얘기했던 것도 그 여자 만나러 가던 거였지. 과거를 계속해서 들추면서 네가 얼마나 비열하고 치졸한 인간인지 끝없이 얘기를 해준다면 이것은 남편으로 하여금 그 여자에게 다시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 여성은 나의 안식처요, 집은 전쟁터가 돼버리는 거죠. 이럴 경우 남자는 더욱 외도에 빠져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끝없는 애원과 자기 비하입니다. 이건 정말 가슴 아픈 케이스인데요. 외도를 발견한 배우자분들은 자기 비하를 시작하게 됩니다. 내가 못생겨서 그런가? 내가 너무 뚱뚱했나? 내가 저 사람한테 너무 잘 못해줬나? 내 성격이 문제인가? 이런 식으로 자기 비하를 시작하고 자기한테서 잘못을 찾기 시작합니다. 외도는 거의 100% 그 사람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나로 인해 비롯됐다는 잘못된 착각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이 비하는 상대로 하여금 더한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고 수치심을 느끼게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죄책과 수치심 속에 상대의 배우자는 더 싫어지고 배우자에게 매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하는 말, 자기 비하, 애원 속에 정말 저 사람 잘못이 있었다고 착각하게 되기까지 하죠. 명확하게 내 잘못이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관계는 두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 속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 사람의 외도가 내 잘못이 100%라고 생각한다면 바람핀 배우자는 더욱 그것을 무기 삼아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당신은 애원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은 이제 선택해야 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를 선택할 것인가가 내 결정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보복인데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보복을 결심합니다. 남편의 회사에, 상간녀의 회사에, 또는 SNS에 너의 모든 잘못을 고발하고 가족에게 알리고, 시댁에 알리고, 친정에 알리고, 친구들에게 알리고, 아이들에게 알려서 너를 설 자리를 얻게 만들겠어 라는 계획과 실행. 이로 하여금 남편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서 있을 수 없는 자리에서 남편은 도망치고 싶고 내가 갈 곳이 그 여자에게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게 될 경우 이건 더 깊어지는 외도뿐 아니라 이혼까지 불러옵니다. 적정한 알림과 또는 절대 알리지 말아야 하는 그 사람의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의 특수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계획적으로 화가 나고 분하다는 이유만으로 행동할 때 외도는 훨씬 깊어집니다. 5번째는 극단적인 냉정함입니다. 남편에게 또는 바람핀 아내에게 매우 냉정해지는 것. 이 관계가 끝났다고 느낀 배우자는 더 외도를 깊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난 신경 안 써. 당신하고 이젠 남이야. 우리 이제 남처럼 살아. 자존심을 내세우는 행동이죠. 네가 와서 빌어. 나한테 더 매달리란 말이야. 라는 말을 이렇게 바꿔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는 정말 관계가 끝났다고 믿는 바람핀 배우자의 경우 그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 훨씬 깊이 있게 빠져들고 말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란 얘기야?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감정과 전략을 분리해 보세요. 감정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해결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이 듭니다. 부부상담사, 심리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고 깊이 병리적인 부분이 생겼을 때는 정신과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셋째,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내가 무너지면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네 번째, 냉정하게 판단할 시간을 가지세요. 이 관계를 계속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 냉정하게 3개월은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매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본인 자신의 가치와 존엄을 내려놓지 마십시오. 배우자의 바람이 당신을 깎아내릴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행한 게 아니니까요. 이 5가지를 명심하시고 잘 이끌어 나가신다면 바람은 잠잠해지고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올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남자, 과감히 떠나보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지만요. 그것을 돌아올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구조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전략이 필요하실 때 제가 함께 하겠고요. 그 전략이 혼자서는 감당해내기 힘드실 때 저희 세포언니 심리상담소가 함께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꼭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응원 속에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